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강훈식 민주당 의원,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낙연 대표가 사면이야기 꺼냈다가 사면 초과에 처했다는 이야기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그 최근에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모 씨가 또 중간에서 이야기를 꺼냈고 뭐 대통령과의 교감이 없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이낙연 총리도 법대를 나오신 분이고 또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섣불리 꺼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뭐 이 사면이라는 것은 오늘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의 특권입니다. 대통령이 결심해야 될 사안이고 그거는 누구한테 미룰 사안이 아닙니다. 그 대통령의 이 사면이라는 것은 보통 이 사면을 할 때는 정적들을 보통 사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을 사면하면 칭찬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이전에 그 대통령들, 미국 대통령들 보면 마지막에 이번에도 트럼프가 자기 편 식구들 비위로 막 구속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면해주면 그게 무슨 국민 통합이겠습니까? 원래 사면이라는 것은 정적들, 자기 지지자들이 극렬한 반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해주는 게 사면입니다. 그 대통령의 정권상이고 저희들이 볼 때는 오랫동안 이건 국민 통합을 위해서 더욱이 그 고령이고 다 아직 70대입니다. 70대고 전직 대통령 내란죄 이런 걸로 해서 구속됐던 분들도 한 2, 3년 만에 다 대통령이 새로 뽑히면서 해줬기 때문에 그런 큰 통합을 발휘해야 된다는 게 생각인데 대통령이 저렇게 선을 끊고 나서시면은 이제 대통령이 결단하셔야 될 문제만 남았다고 봅니다. 윤 총장이 정치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겠습니까? 이제 검찰의 독립,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대통령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난 국회 때 여당은 대통령하고 교감도 없이 막 이렇게 막 하셨던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은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대통령으로부터 확실하게 자리를 지키라는 뜻을 받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총장이 오히려 치적이자 자산이 될 수 있다. 검찰총장으로서 중립성을 지켜주고. 근데 진작 그랬어야죠. 온 나라를 흔들어 놓고 추미애 장관을 무법부 장관으로 만들어서 폭주기관차로 해서 온 나라를 이렇게 뒤흔들어 놓고 뒤늦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만시지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저희 야당도 그렇게 생각하고 대통령과 인식이 같은 대목은 이겁니다. 저희들은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필두로 한 여당 일부 그리고 청와대 일부가 이 권력 수사하는 걸 못마땅히 해서 몰아내기 위해서 끝없이 흔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물러나면 검찰 중립도 무너지고 또 이 정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의 본연의 임무도 이제는 영원히 오점으로 남게 된다는 그것 때문에 저는 저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멋있는 국민 검찰총장으로 남아 있으면은 우리 정치에 그게 더 큰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인데 그걸 가지고서 여당이 공연히 의미 부여하고 비자금을 정치 자금에 쓰니 안 했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건이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통령을 말씀 매우 혼란스러웠는데 우선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정부 들어서 공급 물량이 늘었다 그랬는데 지금 조금 전에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현 정부 들어서 공급 물량이 는 게 아니고 지난 정부의 공급 물량을 준비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주택 공급이라는 것은 몇 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이전 정부는 왜 그랬냐 그러면은 바로 1인 가구의 전가 이런 현상을 미리 인구학적 특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야당 이야기라면 죽으라고 듣지 않고 그냥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 정부가. 그리고 아니 저는 느꼈는데 대통령께서 경제부장하고도 많이 만나서 간담회도 하시고 이랬으면은 이런 좀 부정확한 인식이 안 생겼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요 집이 적습니다. 그 인구수보다 가구수보다.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새 집을 원합니다. 여기 여의도 아파트 많지만은 지금 눈 오면은 전부 그냥 차들이 쌓여가지고 얼어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 주차장을 원하고 새 집을 원합니다. 그런 수요가 다 있는데 이 정부 들어서는 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확실히 주고 규제를 딱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요, 우리 보통 시장주의라 그러니까 시장을 맹신한다 그러는데 시장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시장을 무서워합니다. 이 신호가 잘못 가면은 그냥 사람들이 이 정부 말 듣고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전부 집을 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결국에는 야당 말만 좀 충실히 듣고 지난번에 부동산 대책법 만들 때도 우리 야당 대안이 있었거든요. 같이 들었으면 같이 풀 수 있는 문제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당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최근에 도시주택의 가장 기본은 직주 근접입니다. 직장하고 주택하고 너무 멀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용적률 같은 걸 높여서 지금 서울시의 주택 공급이 많이 부족했던 것은 박원순 시장 때 용적률을 많이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용적률이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인데도 공급이라는 것이 근데 재개발이 붐이 늘어나면 이 집값 오르지 않을까 싶어서 규제를 하는 바람에 물량이 줄고 이랬는데
이미 우리 정책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한테 직장 가까이에 좋은 주택을 많이 주는 거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정책이죠. 빨리 지금부터 서둘러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부분이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조사와 달리요. 갤럽 글로벌이 지난 12월 달에 조사한 게 있습니다. 갤럽 네. 조사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조사와 달리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백신에 대해서 이 백신이 과학입니다. 우리가 질병과 전염병을 극복한 것은 바로 이 과학과 의학의 발전 때문이고 독감도 그렇고 폴리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갑자기 백신의 위험성 같은 게 부각되는 뉴스가 나오고 네. 또 질문을 어떻게 했냐에 다르겠지만 당시에 12월 달에 나온 갤럽 글로벌 조사를 보면은 우리 국민의 87%가 백신 접종하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한 70, 80% 이상 되고요. 이제 오늘 대통령도 좀 말씀하신 것 중에 잘한 것은 내가 먼저 백신 맞겠다고 하신 거는 정말 좋은 행동이고 저도 백신 먼저 주면 제가 맞겠습니다. 이 백신이라는 것은 과학의 사물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노르웨이인가 북구에서 나왔는데 그 고령자들이 전부 고령자였습니다. 기저질환이 심하신 분이었고 그래 우리 독감 백신도 들어 부작용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질문하는 방식이냐에 따른데 선진 각국이라든가 여러 세계 각국 심지어 후진국조차도 이 국민의 자유와 생업에 를 제한을 해서가 아니라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금지 업종을 제한해서가 아니라 결국 코로나를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과학적 방법은 백신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작용이라는 것도 각국에서 임상 실험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지 않습니까? FDA에서 하고 우리는 식약처에서 하고 한 뒤에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질문을 부작용이 있는데 누가 맞으려고 하겠습니까? 부작용이 없다는 것을 정부가 확실하게 인정을 해줘야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 공유제 4차 지연은 이게 이제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일 아니겠습니까? 끝도 없이 지금 저희 가보면은 근데 지역에 우리 시장 소상공인들이 지금 근데 집합 금지 업종한테 300만 원 주고 200만 원 주고 하는데 왜 장사에 직격탄을 맞은 우리 상인들한테는 한 푼도 안 해주느냐, 형평성 문제, 법인 택시는 왜 50만 원만 주느냐, 끝없는 결론이 나올 것이고 이건 정말 지속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백신 문제가 등장합니다. 백신이 경제고 백신이 민생이라는 이유가 왜 이스라엘 같은 나라, 왜 싱가포르 같은 나라 그런 강소국가들 또 미국이라든가 우리 선진국들 특히 심지어 중국조차도 백신에 매달렸겠습니까? 지금 자꾸 정부는 백신에 대한 판단이 늦어서 왜 늦었냐 그러면 오늘 대통령께서는 무슨 백신인지도 모르시고 코백스란 말씀하셨는데 코백스라는 것은 후진국들한테 백신을 살 능력이 없는 후진국들한테 지원 프로그램으로 각국의 돈을 모아서 WHO 기금 같은 걸로 해서 이제 만들어준 일종의 백신 프로그램입니다. 백업 프로그램. 그 코백스를 2월 달에 접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정도로 난 우리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총리도 그러시고 이런 분들이 백신에 대해서 이 문제, 이 백신이 경제고 백신이 민생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총리께서도 오셔가지고 그 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왜 싱가포르나 이런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그렇게 하는지 그 나라에 가서 물어보라고 국회의원 질문에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것은 자꾸 저희들이 그래도 백신 하니까 정부도 조금 뜨끔했는지 턴을 하고 최근에는 정경 청장이 다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결정하면 됩니다. 근데 대통령이나 또는 총리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밑에 전문가들이 할 수가 없죠. 자, 그럼 다시 이제 돌아가면 아무튼 이 코로나가 안 풀리면 끝도 없이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요. 그런데 이 공유제 이 문제는 말이 좋은데 사실은 이건 이런 겁니다. 준조세입니다. 준조세. 세금 많이 굳었으면 그 세금으로 쓰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좋은 이야기를 하자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으니까 저 황금알을 좀 빨리 좀 나눠 쓰자고 그 배를 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기자들을 안 만나고 기자회견을 자주 안 하니까 이런 엉뚱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우리 특히 여성계라든가 이게 사람을 무슨 바꾼다거나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이건 충분한 법률적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정은희 사태의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이 부모가 이 아이를 학대한다는 신호가 있었는데 그 신호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 그걸 잡아서 하지 못했다는 그런 문제가 중요한 핵심인데 입양제도 자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태 본말을 전도한 것이다.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아마 당사자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못하겠죠. 이럴 때는 사실 여당이 좀 세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국회에서 다시 공동 결의를 낸다든가 북한이 이 정도로 우리 대통령을 모욕하고 했으면요. 국회가 발끈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되는데 끝없이 지금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북한이 점점 오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남북 관계를 절대로 정상화할 수가 없습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딱 분명하게 민족끼리면 민족끼리 딱 지킬 약속을 지켜야지 약속 안 지키면서 매일 저렇게 핵 공갈과 핵 주먹을 날리는데 우리가 싹싹 빈다고 되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최영두 강훈식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